통합사회 미래인 교과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징과 전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면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둘째,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일어난다. 셋째,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증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는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주의이다. 상업자본주의는 신학록 개척, 교역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6세기 무렵 유럽에서 성장하였고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 하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시설을 소유한 자본가가 주도하는 산업자본주의가 성장하였다. 산업자본주의는 주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며 생산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이 시기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였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촉진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위와 같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도 커진다는 그의 주장은 자유방임주의로 이어졌다. 산업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를 근거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과잉 생산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다수의 산업 자본이 몰락하고 소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줄어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활동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는 큰 정부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 특히 1970년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지지받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은 작은 정부로 돌아가려는 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복지 축소 등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시장의 효율성은 살아났지만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탁을 통해 시장에서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늘날 우리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1933년 집권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극복에 나섰다. 그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할 수 없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 테네시 계곡에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는 큰 정부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 특히 1970년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지지받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은 작은 정부로 돌아가려는 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복지 축소 등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시장의 효율성은 살아났지만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탁을 통해 시장에서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늘날 우리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충격은 컸다. 외환위기 이전에 상위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9개 그룹이 사라졌다. 은행 10개가 문을 닫고 전체 금융회사의 30% 정도가 사라졌다. 한때 실업자는 165만 명까지 늘어났고 실업률은 7.6%까지 치솟았다. 서울역 앞에는 한 그릇 밥을 타기 위해 노숙자들이 줄을 이었고 할 일이 없어 아침부터 남산공원을 어슬렁거리던 실직자의 모습도 당시에는 흔한 풍경이었다. 환율은 2배 이상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1998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7%를 기록했다. 수고하셨습니다.